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리우스 학원에서 초중등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렇게 어김없이 저희 시리우스의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들으려고 참석해주신 어머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줌으로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워낙 저희 학원의 그 영재교육원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또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좀 아니면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면 저희 시리우스 그 김민정 선생님의 어떤 그 수업 자료를 가지고 막 정리해 놓은 그 분들도 블로그에 올려놓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공신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무래도 초반에 제가 이제 그 저희 시리우스 프로그램이 얼마나 영재교육원에 특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김민정 선생님의 본격적인 영재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영재교육원에 최적화된 저희 시리우스 학원의 수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저희 시리우스에서는 항상 구비되어 있다. 이유는 일단 시험을 위한 지식과 능력,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이 원하는 증빙 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제가 그 학원에 있으면서 제일 어머님들한테 그 교육원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 아이는 실험을 많이 하는 주변의 학원에 다녔고 2, 3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재교육원 시험을 보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재교육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실험을 잘한다고 해서 뽑힐 수 있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잘 가다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들어가고자 생각을 하신다면 실험 파트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 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수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재교육원이 원하는 증빙 자료들이 있는데 보통 산출물이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굉장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과학 전람회가 열렸었는데요. 저희 16팀이 지금 서울시 예선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16명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최하 우수상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예선 면접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최우수상을 받으면 본선을 진출하고요. 또 하나 또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그 초급 물리대회 아시죠? 요즘 이제 예전에는 그 올림물리라고 했던 그 부분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초급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신데, 초급이라고 하니까 초등학생이 치르는 대회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대회 중 가장 어려운 대회라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급은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리학 백과사전 2,400개가 넘는 그 주제에서 시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사실 80%는 초등과 중등 플러스 약간의 심화가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만 다 맞출 수 있다면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작년 같은, 그러니까 올 2월 같은 경우는 양자 문제가 8문제나 나와서 아이들이 조금 멘붕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번 8월에도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초급 물리대회에서 대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몇 학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그냥 초급이니까 그렇겠지 생각하시지만 중학교 애들은 다 떨어지고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급이 또 어려운 이유는, 중급을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중급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중급에서 떨어졌을 때 초급에서라도 상을 받겠다. 그래서 초급과 중급을 동시에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시리우스 프로그램을 따라온다면 충분히 그렇게 물리대회에서도 스펙을 얻을 수 있는, 수상을 해서 스펙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산출물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토론대회 또 이제 곧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모든 증빙 자료가 저희 시리우스에서 다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막상 영재교육원을 가시면 학교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영재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육청 영재원인데 교육청 영재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재밌게 수업을 또 할 수 있고 그래도 깊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머님들한테 가장 또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우리 아이가 사사과정을 할까요, 말까요? 사사과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재교육을 훌륭하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일단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실제 그 과학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갈 때 필요한 거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이용결합, 수소결합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있지 않으면 결국은 수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거나 못 따라가겠다, 다음 과정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도 사실은 사사과정에서 준비를 안 시키고 넣었더니 교수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갖고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저희 제자들, 지금 의대 간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교육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 이 내용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의대에서 도움이 되더래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영재교육원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커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김민영 선생님이 아이들의 합격까지는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학원이 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알파 과정은요,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2, 4학년까지는 되어 있으나, 왜냐하면 3학년 과정과 4학년 과정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미 우리 학년 아이들이 조금 높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 어머니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모든 과정이 똑같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과정 똑같은 걸 설명드리면 어머니가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실험도 합니다. 재밌게. 애들. 이거 아두이노. 이거 민정쌤, 아니다. 아두이노 아니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건 좀 다른 거네요. 네. 디오라마. 그걸, 보셨죠? 이것도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저희 민정쌤이 하시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알파 과정이 끝나면 베타 감마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베타와 감마 과정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예비 4학년부터입니다. 즉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입학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을 학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4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업의 진행은 1회에 3시간씩 학기별로 8회 수업해서 총 16회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 실험 진행 및 실험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4회 평가가 있습니다. 전에는 2회 평가였어요. 책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봤는데 너무 범위도 많고 아이들한테 긴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한 권당 9번의 실험을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표 자체는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딱 보시겠지만 창의 사고력 및 융합사고력 문제를 통한 문제 해결력 능력 평가까지 즉 영재교육원에서 바라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희도 목표를 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계 과정은 중등 과정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영재 베타 감마의 가장 큰 특징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개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설명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장장 2년에 걸쳐서 저희 선생님들이 교재를 다시 썼어요. 2022년 교육 개정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쓰셨고요. 어디서 베낀 게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다 쓰시고 그림 따오시고 또 컴퓨터 그래픽 해서 만들고 요즘은 또 AI를 이용해서도 만들고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서술형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우등생이나 뭐 간단한 뭐 그런 오트나 이런 교재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이 안의 깊이는 확실히 깊습니다. 왜? 저희는 저희 학교 애들이 그냥 단순한 뭐 학교 선행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재를 키워내기 위한 그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재교육원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녹일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단연간 영재교육원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민정 선생님을 필두로 나머지 선생님도 굉장히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다양하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뭐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부하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일부 뭐 나중에 저희 학원의 교재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 교재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으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늘 이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고 다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연습 문제가 수업 개념이 끝나면 연습 문제가 10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선생님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교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만드신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의 사고력 문제, 이거 지금 굉장히 핫한 요번에 저희가 만든 그 내용 중에 제가 뽑아왔습니다. 일부 유출이 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창의 사고력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조새 화성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교대에서도 그때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뼈의 그림을 이렇게 그 파충류, 뭐 양서류, 어류 해서 뼈에 그림을 주고 이것들의 계보를 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평소에 아이들한테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기 고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회, 그러니까 베타 4회, 그 다음 감마 4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저는 요건 뭐 딴 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재의 특징은요, 도입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뭐 다른 교재도 보면 하이탑 뭐 이런 데도 보면 앞에 도입문이 아주 간단하게 좀 나와 있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반사와 굴절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 이런 게 교재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요거는요. 정약용의 다산 시문집 온종지월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지금 거긴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조그맣게 한 거예요. 저희가 그 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빛과 반사의 이 내용이 어떤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거 과학일 때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건 국어인가요? 아니면 사회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역사 뭐 이런 쪽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도입문으로부터 연결을 시킵니다. 바로 이 항아리 속에 지금 뭔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어머니? 이 저기서는 지금 달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항아리 속에 물체의 모습이 비치는 것 자체가 빛의 반사와 또는 굴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정약용은 이 쪽에서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였다. 그래서 정약용은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유명하시고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양한 지식까지도 넣어주는 교재라는 거죠. 도입문에서 또한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움직이시니까 안 넘어가는데. 그냥 클릭해주면 안 되지. 딴 거 하셨구나.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엔 항문 실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또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교과에 나와 있는 과정들이지만 이런 것들에서 정말 중요한 실험들을 뽑아서 교재 중간중간 넣어드렸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실험 결과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5층에 실험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으신 거예요. 직접 실험하시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아내셨습니다. 저희 그 선생님들의 노력, 시리우스의 다른 학원과 차별화되는 저희 선생님들의 노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읽기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읽기 자료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영재교육원 시험을 볼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교과에는 없지만 꼭 알았으면 좋겠고 영재교육원에서 잘 다뤄지는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엄선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재에 다 담아봤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영재교육원을 들어가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출물이죠. 그럼 산출물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보시다시피 일단 저희 아이들의 실험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냥 단순한 어떤 실험보다는 보시다시피 제목과 목표, 저희 아이들이 제일 구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 제목과 목표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목표는 뭘 써야 되고 도대체 제목은 뭘 써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뭐 실험 과정은 누구나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과와 결론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결과까지는 쓰는데 결론을 뽑아내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게 저희 베타와 감마 과정에서 매주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결국 이것들을 모아서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김민정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산출물이 너무 없어갖고 급하게 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넣었는데 저희 실험 보고서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재원에 가서도 당연히 저희 아이들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저희 학원의 로드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비 초2에서 4까지는 알파 과정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추천 가이드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금 현재 초4와 예비 초4와 5학년 친구들은 베타, 그러니까 베타는 이제 5학년 친구들은 감마 과정부터, 그러니까 예비 초5기 때문에 베타 과정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5학년 친구들은 바로 감마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중등과학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등과학, 저희는 중등과학이 궁금하신 어머니들도 계시긴 할 텐데 사실은 영재원 수업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등과학은 이 주 1회 4시간 30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약 8개월에 중학교 1, 2, 3학년 모든 과정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원평가가 매번 있고요.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매번 있고 그 다음에 시리우스 학원교재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선생님들이 손을 대신 거고요. 일부 저희 학원 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쓴 게 있는데 그거는 모조품입니다. 저희 학원이 오리지널입니다, 어머니. 그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등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과정이에요. 물리 길라잡이와 화학 길라잡이 저희가 브릿지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기 때문에 영재고나 과학고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디딤물리나 디딤화학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영재고와 과학고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등 개념은 똑같은 중등 과정이지만 중등과학과 조금 다른 점이 주 1회 3시간 30분. 그래서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지구, 과학, 물리 영역으로 해서 물리가 맨 뒤로 이동한 이유는 아이들이 다음 단계를 지나갈 때 물리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시켜놓으면 또 까맣게 잊어버릴까봐 일부러 뒷부분에 조금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다음 단계인 뭐 디딤물리나 아니면 영재고 라인을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중등과학과 중등개념과의 큰 차이점은 월 1회 항구 수행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실험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진행하는 실험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평가 위주 내지는 영재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한 번쯤 애들이 해보고 갈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서는 중등과학도 인기지만 저희 학원이 워낙 중등과학으로 컸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또 중등 개념 만만치 않게 어머님들 진행하고 계시고 학년이 특히 이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거의 어머님이 이쪽에 믿고 맡기시고 아까 그 실험 보고서 보셨죠, 어머니? 그런 실험 보고서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아까 중등과학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른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LMS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학원에서만 쓰고 있는 방법인데 어쨌든 중등과학은
온라인으로만 시험을 보고 있지만 저희 중등 개념은 현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객관식 문제는 거의 중등급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창의 서술형 문제가 따로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다 제가 늘까 하다가 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점점 수행평가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인근의 몇몇 학교들은 이미 100% 서술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워드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지필이고 한데 손으로 써야 돼요. 그럼 손으로 쓰게 되면 글씨가 엉망이면 안 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영재교육원 수업 들으면서 그 부분도 고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아이들이 글씨 쓰는 거, 줄 맞추는 거, 글씨 크기 내지는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까지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술형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서술형 평가 때문에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고 점수는 따로따로 매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을 굉장히 잘 보는데 서술형을 못 보는 친구도 있어요. 일예로 객관식은 100점이었는데 서술형이 20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100점 만점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등과학과 중등개념의 차이점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그냥 저희가 적어놨고요. 여기 약간 달라진 게 중1이 7회. 사실은 지난번 과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개강부터 중등이 7회, 중2가 13회. 사실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가 22 개정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중1은 시간이 조금 남고, 중2 과정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중1에서 중2 넘어오면서 아이들이 막 시험 점수가 막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얘기하시기를 이거를 바꿔달라. 여기 7회를 하고 여기 13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리우스의 자랑이자 저희 학원의 로드맵입니다. 굉장히 좀 다양해졌죠. 옛날에는 사실은 뭐 그냥 익스플로링과 지니어스와 엘리트라고 끝났었는데 지금은 저희 학원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익스플로링 과정이 바로 저희 영재와 초등 영재와 중등 과정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비교과 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브릿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내 아이는 영재고를 좀 하고 싶고 과고를 가고 싶어. 그래서 영과고 라인에서는 일단은 지니어스 과정으로 먼저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지니어스 과정에서 진짜로 이 친구는 영재고를 간다, 이 친구는 과학고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시 영재고와 과학고 합격자반을 따로 운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과정은 우리 애는 굳이 영재고 과학고를 가고 싶지 않고 또 의대를 가고 싶으며 자사고를 가고 싶어요 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대해서는 준비가 없나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 아이들이 많이 나갔지만 저희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 그래 요번에 12월부터는 특히 진로 선택까지도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든 저희 학원 로드맵을 따라오시다 보면 지니어스를 갔는데 얘는 이쪽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막상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을 가지고 엘리트 라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자사고나 아니면 이제 그 일반고를 갔을 때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시켜드리고 또는 엘리트 라인, 우리 애는 영재고 라인,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셨지만 어머님들이 보는 아이와 저희가 보는 전문가잖아요. 저희가 보는 아이의 성향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다가 어머니 얘는 과고나 영재고예요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영재고나 과고를 갈 수 있게끔까지도 준비를 시켜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맡겨주시면 아이가 영재고와 과학고 진행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탄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의 가장 메인입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김민정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교육청 영재원을 이제 설명하게 될 김민정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올해 한 해를 생각을 하면 대학 부설부터 지금 준비를 한 친구들이 4학년이나 뭐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학 부설이 안 되니까 교육청을 지원을 하시면서 이쪽에 관심을 갖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3학년이나 4학년 친구들 혹은 6학년에 처음 영재원을 준비를 하는 친구라면은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금 올해 준비했던 5학년 친구들이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결과가 잘 나와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좀 본인의 그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근데 저는 그 후회도 배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그거를 좀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부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교육청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년까지 학습을 준비를 해야 될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더 앞서서 내년까지 좀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재교육하고 지원 과정 내년까지와 그다음에 저희 학원의 영재원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원장님께서 지금 영재란 어떤 것인지 그래도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 문장 한자 한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천천히 자료를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영재라고 하는 건 이제 뛰어난 아이들이다. 근데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학교에 가면 뛰어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면 더 많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는 1등인데 학교 밖으로 나갔더니 몇백 등, 몇천 등,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몇만 등까지도 저희 아이들의 등수는 어쨌든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뛰어난 아이들 중에서 그 비슷비슷한데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아이를 너무 이렇게 최상위로 예,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혹은 갖고 있지 않은 부족한 점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영재원은 수학, 과학 영재원도 있고 정보 영재원도 있고 그다음에 예체능도 있고 영재원의 종류는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 GED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어디서나 창의성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렌즐리의 영재성을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영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가 아주 강하거나 두 개 이상을 갖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도 이제 영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가 강하다면 나머지 부분을 좀 채워주면 그 친구가 조금 더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창의성만 있고 지금 어떤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창의성을 제대로 나중에는 발휘할 수 없거든요. 이거를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초등 저학년 정도? 근데 고학년이 되면서 전문성도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조금 앞선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창의성이 조금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초등에서 한 중1까지는 그래도 고르게 갖춰주시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좀 성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활용을 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이상의 능력, 그다음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그냥 이렇게 글로 보시는 거지만 사실 이걸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알 것 같고 문제들을 이제 보셔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재 교육의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학교 교과 과정은 우리 상위권 친구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 단계도 아니고 그거보다 사실 더 아래 친구들의 실력을 중상위로 올리는 데 좀 목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권리가 예, 물론 모두 갖고 있어야 되지만 상위권 친구들이 가져야 되는 권리가 조금 저는 이런 영재원 교육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지적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영재원에서 채울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 영재 교육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GED에서 공개한 내용에서는 2024년까지는 지금 자료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도 영재 교육은 1%거든요. 이게 지금 2000년대부터 계속 이 과정을 뭐 한 15%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2000년대부터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이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만큼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문제인지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내용들을 지금 교과 과정에서 많이 해결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도전해야 되는 과정은 교육청이고,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지금 선발하는, 왜냐하면 지역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 친구들이 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학까지 쭉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 단계별로 펼칠 수 있고 그 결과가 아마 어머님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들 대학을 생각을 하셔서 예, 지금 아마 이런 과정을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인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원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영재원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개정된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의성 교육이 시작이 된 게 이게 지금은 뭐 공부 교육 개정 15 개혁 개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7차 교육 개정부터 사실은 창의성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 지금 한 10년 이상 지난 현재 교육 과정에 지금 영재 교육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중학교 문제에서도 이거 예전에 영재원에서 물어봤던 문제인데 근데 내신 문제에 나오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학생들이 더 많이 알 건데요. 드라이 아이스 문제 같은 것들이 중학교 1학년 상태 변화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뭐 흰 연기 문제 이런 것들이 영재원에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좀 이따 저희 교재에도 있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바뀐 부분이 탐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재원에서만 한다. 실험은 항상 영재원에서만 한다 그러는데 지금 학교에서 실험이 조금 더 늘어난 학교도 있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그 실험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책에서 배웠잖아. 그래도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지만 예, 어쨌든 중학교에서는 지금 시험 문제 중에 그다음에 뭐 아까 TPL 그 물리 대회 같은 경우에서도 탐구 문제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영재 교육의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학년에 맞춰서 시기적절한 그런 교육을 원하실 경우에 영재원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영재원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과학을 많이 좋아해서 예, 그 아이의 능력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서 또 실험 수업을 원 없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검증된 기관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심화학습을 원해서. 근데 이공계 진로를 이제 희망을 하신다면 영재원이 어쨌든 그 진로를 따라가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책만 읽고 너무 이렇게 좁은 시야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영재원이 시야를 넓히는 새로운 것을 지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영재원에서 아이들의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생물이란 무언지 한번 얘기해 볼래? 좀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생물이 뭐니 그랬더니 살아있는 것이요 라고 대답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단어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나 그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학적 사고가 어려운 친구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물어봤더니 살아있는 것이라고 질문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서술형도 문제에 쓰여 있는 답을 문제도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라고 그냥 문제를 답으로 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그냥 웬만큼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재원은 과제 집착력이 아주 높아야 되거든요. 그걸 조금 더 끄집어내고 싶으실 때, 그랬을 때, 지금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친구는 배웠다고 하는데 항상 안 배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본 것만 배운 거고 그것을 활용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예, 그 다음에 5개념을 많이 갖추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잡아주고 싶으실 때, 예,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영재원을 다니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 영재원의 과정을 학년별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첫 단계는 보통 3학년, 4학년 때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3학년이 가장 먼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3학년에서는 융합형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이 없습니다. 수학, 과학을 모두 다 배울 수 있고요. 그렇게 맛보기를 했다? 그러면 4학년에서 교육청에서는 이제 전공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3, 4학년에 이렇게 하고 사실 이 다음에 과정으로 저는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사실 대학 부설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뭐 5학년 과정에서 당장 한 번에 딱 합격하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4학년에도 아마 많이들 지원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또 4학년에 일찍 들어가면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4학년부터 대학 부서들 아마 도전을 많이 하실 건데요. 5학년 과정에서 또 이런 발명이나 정보 예, 이런 영재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4학년 때 만약 놓치셨다면 예, 이런 또 정보 쪽에 관심이 있다면 특이한 이 발명 부분은 조금 다른 영역이니까 예, 이런 부분을 키워주고 싶으실 때 하시면 되고요. 6학년 교육과 6학 네. 그거 만지. 네. 6학년 지금, 에서도 6학년부터는 중등 영재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중학교 1학년도 영재원이 있기는 한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올해 지금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올해 발표된 내용에서는 지금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현재 5학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수학과학 영재원들은요, 지금 새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학과학은 5학년은 현재 준비할 수 없다. 교육청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학년 친구들은 내년 중등 영재원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5학년 연계 과정에서 학교가 역삼초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학교에서 지금 학교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정보교육 영재원이 AI 정보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앞에 다 AI자가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공부를 지금 시대에 맞춰서 바꿔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영재원이나 발명영재원은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들만 이 재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어디서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집에서 가까운 지역 어디나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는 지원하실 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아무데나 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꼭 지정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달라진 점이 올해 지금 수업일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수요일 날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로 바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열정이 이렇게 높아지신 건지 아니면 평일이 바쁘셔서 힘드신 건지 예, 모르겠지만 예, 이게 예전에도 토요일이었는데 한동안 서울시는 수요일 날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토요일로 바뀌어서 이런 일정들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영재원은 예, 수학하고 과학 지금 이렇게 두 개 학교에서 각각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령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소속학교 학생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소속학교 학생 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이 두 과정은 모두 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송파 지역에서도 강남 서초를 지금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중등은 수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날짜들 지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근데 지금 요 세 학교는 대명중, 개원중,
중학교는 토요일 날 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원하실 때 이런 것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정보당 발명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청 관내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어디서나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지원 학년이 6학년하고 중학교 5학년하고 여기 발명 같은 경우에는 4학년, 5학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발명이 아주 이렇게 특화되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4학년 친구들은 과학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또 그런 걸 신경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높으니 우리 아이는 4학년이지만 발명으로 이렇게 빼서 합격을 우선 시키시겠다. 이렇게 약간 그 눈치 작전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선은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의 입장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서 흥미를 잃으면 안 되니까 해보면 발명을 해보고 싶니? 발명해볼래? 그랬을 때,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는 중학교 AI랑 발명. 여기도 똑같이 지원을 예, 서울시 전역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중2 과정. 중학교 1학년 영재원이 지금 모두 다 끝났습니다. 대학부설까지. 그래서 6학년 교육청, 6학년 대학부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대학부설이 같이 모두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의 마지막 영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영재원이 좀 예, 서울과학고,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니까 예,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영재원에 들어갈 친구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문턱이 낮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뽑는 인원도 꽤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48명, 48명인데 종로구 지역 학생들을 별도로 20명을 또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48명을 뽑고요. 서울과학고는 수학, 과학 전공이 각각 있지만 지금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는 정보도 올해 처음으로 뽑습니다. 작년까지 이 정보가 없었는데 AI가 지금 늘어서 뽑는 인원이 16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시범적으로 이렇게 과학고에서 정보 분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마지막 한이 맺히듯이 나도 영재원을 꼭 가보겠다. 그러면 이 기회가 가장 좋은, 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뭐 대학부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대안학교나 외국인 학교 뭐 이런 데를 다니고 있어도 지금 평등하게 누구나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따로 그 요강을 좀 살펴보시고요. GED 요강에 다 들어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된 대안학교 기관, 그리고 이 대안학교 기관이 지역별로 다 그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강을 보시면 우리 학교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그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대안학교 선생님들께서 강사가 지원자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 지원을 하는 과정이 되는데 이제 홈스쿨링을 하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학교들을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지원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원자의 체크리스트가 지금 20점이 100점 만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데 이게 A4 20매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A4 20매 이내 해서 대학부설 영재원이나 이런 데들 지원할 때는요. 좀 난이도가 많이 높거든요. 막 산출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아이가 우리 영재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증빙 자료들을 좀 자유롭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장을 내셔도 여기는 지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또 이제 아이가 집에서 작성한 것들, 이렇게 끄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제목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20매 이내로 묶어서 내는 영재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묶어서 내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어머님들 손이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소속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20점 체크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근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는 게 아이를 잘 보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 같아서 이게 쉬운 일이 그래도 어머님들의 일이 되는 일이라 저는 이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올해 지금 지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여기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GED의 지원서 작성하고 담임교사에 제출하는 거. 이거 어머님들 일이거든요. 저는 매년 올해도 이 기간을 놓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매년 꼭 한 분씩은 꼭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발 알람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저 이제 수업 못 와요. 왜? 그러면은 어머니 잊으셨어. 지원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예, 정말 아이가 그간의 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꼭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시험 보러 가시는 거야. 아이 몫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12월 6일 토요일 첫째 주에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 문제 해결력을 60점 보고요. 창의 인성이 지금 15분 동안 해서 총 75분 동안 진행이 되고 그러면 80점이고 나머지 20점은 체크리스트. 담임 선생님 이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 항목이 예시가 뒤에 있는데 학교에서 그래도 잘 행동을 했다면 예,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초3은 창의 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80점 만점으로 창의 문제 해결력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2월 달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요, 높은 수준의 어휘, 뭐,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데 적극적이다, 뭐,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솔직히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 뭐, 창의 문제, 아니, 그러니까 영재성이나 인성 문제 같은 것들에 이런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발표나 학교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물론, 그 아이들이 대회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한테 그래도 어떤 영재성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냥 제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예, 이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성향을 보고 우리 아이가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라고 선생님들께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하시기 전에. 얘가 지금 아직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다음에 또 영재스러운 친구들은 예, 담임 선생님들이 사실 감당 안 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예, 어머님들은 알아보시는데 담임 선생님은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영재원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친구 있지 않니? 그러면 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수업 시간에 보면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좀 어수선해서 되게 불편하대요. 같이 수업 듣기가. 예, 근데 그 친구가 문제는 그렇게 잘 푼대요. 예, 근데 이게 사회성하고 지능 발달하는 정도가 지금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어린 경우에는요. 예, 이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거의 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어린 친구들 가르칠 때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면은 예, 사회성이 다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힘을 내시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때 우리 아이가 이런 점 잘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친구들은 학교에서 워낙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이 체크리스트가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점을 잘 맞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예, 올해 연세대 아이들이 진행했던 문제 그 영역들을 좀 제가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는 대학에서 지금 등속 원운동이 이번에 연세대에서 지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 재작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뭐 옥수수 속 바실러스 균의 효과를 묻는 이런 거 문제가 단어가 나오면 아이들은요 정말 머리가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동식물이 먹었을 때 혹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바시러스 균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동물이 먹었을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풀면은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만 영재원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좀 분석하면서 풀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문제도 지금 예 제가 올해 문제도 지금 어제 이제 아이들한테 들은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보면은 물화생지 영역별로 고르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그 경향 중에 하나가요. 그 선행된 단어들이 조금씩 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등속 원운동이 나왔었고, 여기도 일률이 나오고 있는데, 일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거 중등영재원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문제들이 나왔는데, 선행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봤을 때요. 아이들의 어떤 학습 성향이 조금 하향이 되었을 때 쉽게 아이들을 선별을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 성향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오히려 선행 문제가 나오지 않고 더 애매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도 아이들이 선별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나? 저는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걸 가지고서 영재성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소문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지금 약간 선행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기 학년보다 높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여기 중3 문제가 나오고 중1 문제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귀뚜라미 이야기는 뭐 그냥 책 많이 읽은 애들은 알겠지만 아니면 문제를 이제 잘 분석하면 되는데 제가 뭐 여기서 이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예. 그 다음에 올해 지금 교대가 바뀐 점이 또 있죠. 대학 부설에서 5문항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7문항이 나와서 아마 당황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20문항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문제가 끝까지 몇 번인지 이거 확인부터 해라 이런 것들 좀 연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7문항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중에서 과학 문제가 자성 문제, 그래프 분석하기,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문제랑 그래서 알코올로 측정하는 거에서 지금 여기도 물화생지가 고르게 원래는 물화생지 중에서 한 3가지 영역만 나왔었는데 물화생지가 다 나오고 거기에다가 탐구 문제까지 해서 5문항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전에 나왔던 문항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위 문제들을 풀 때는요, 이제 앞선 공부를 하는 거, 자기 학년보다 높은 걸 하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지식은 지식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선행을 많이 했다면, 그러니까 좀 자기 학년보다 위에 공부를 했다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영재원 준비를 하면서 한 번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 영재원 특강은요. 뭐 2년 연속해서 듣는 경우는 별로 없으세요. 네, 한 해만 보통 들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능력을 좀 펼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 때 능력 펼치는 거랑 중등 때 펼치는 건 또 다르니까 초등 한 번 들으시고 나중에 중등 때 이제 친구들이 보통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보통 2번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까 그런 낯선 문항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근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문항들이 자기 학년의 그 수준에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짧은 기간에 이제 이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털어내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넌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그걸 끌어내주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이런 유형들이 나왔어요라고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좀 돌고 돌아요. 근데 이제 4, 5년 사이에 돌지는 않고 한 10년 간격으로 돕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곤충 문제들이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뭐 곤충의 암수 구별과 비교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작년 문제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예, 근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3학년 뭐 4학년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학년 지금 중등교육청 영재원 문제인데
이 중등 교육청 영재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등 교육청 영재원도요, 전에는 교과에 조금 더 심화해요라고 했는데 교대까지는 아니지만 대학 부설까지는 아니지만 그 조금 윗단계로 좀 올라가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창의 문제나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꼭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냥 기본 교과만 가지고서 풀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배운 내용이고 초등학교 4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이게 지금 6학년 문제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분석해서 자기가 쓰는 문항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해보고 나면 어렵니? 그러면은 아니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해볼래? 그럼 조금 겁이 난대요. 그래서 이걸 좀 몇 번 훈련을 하면 답을 쓸 수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융합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생각을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인성 문제는 자기소개서 문항과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리더십과 배려를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지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15분밖에 안 되지만 그때 근데 이제 이 인성 문제가요. 어머님들은 아이만 이제 보시고 그것도 좋은 답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들어보면요. 정말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예, 자기는 정말 좋은 대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인주의, 이기주의가 드러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인성 문제도 한 번 정도는 이런 배려심을 가져야 되고 리더십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정리를 해보는 게 그리고 어머님들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깊은 대화를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대학 부설까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올해 교육청을 준비하시고 나면은요, 내년에 이제 대학 부설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막 끝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은 지금 당장 교육청도 보셔야 되지만, 내년에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준비할지 이걸 이번 겨울방학 12월 달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저는 교육청이 지금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과정들에서 자기 그러니까 학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될까? 어떤 영역을 동시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천대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 성균관도 3학년이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좀 현재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 다음에 지금 교대나 동국대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서울교대랑 동국대가 날짜가 겹쳐서 선택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날짜가 안 겹쳤었거든요. 다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문제가 생겼고 지금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이게 지금 경기도 고양시 아마 일산일 거예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 병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거리가 좀 멉니다. 예, 근데 지원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다 GED에서 지금 나오니까 요강이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서울대랑 연세대 그리고 가천대도 그 다음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가천대도 6학년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8월 달에 대학 부설은 요강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접수하고 시험을 1단계까지 보는 게 9월 마지막 주나 10월 첫째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석 날짜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건데 그랬을 때 지금 12월 달부터 과학 교과학습을 뭘 준비해야 될까? 그렇다면 초등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 심화 과학이나 중등 과학을 좀 일부까지는 진행을 하시는 게 예, 편한데 이건 또 아이 성향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중등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예, 해보셔도 좋겠지만은 이 중등 과학이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학년은 4학년일 거예요. 4학년에서 그러니까 내년 4학년이 중등을 과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4학년 때 들었더니 구구단처럼 외워서 그 의미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초등 심화과학을 진행을 시키면 좋고 그다음에 그래도 중등과학에 욕심이 나신다면 중학교 1학년 정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중등 대학부설 준비하실 때도 이게 중등과학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상을 조금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문항들 보시면. 근데 이렇게 앞선 공부를 한다라는 건 어쨌든 그냥 아이들이 조금 지식을 폭넓게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함?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냐 없냐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활용하는 게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뽑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요런 정도를 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걸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니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초등 영재과학 베타 감마 프로그램이나 개념과학, 그다음에 중등과학 이런 길라잡이, 디딤 과정 이런 것들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어머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게 있는데요. 만약 가천대를 영재원을 지원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선발 공고가 1월 달에 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가천대는 영재원 수료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만약 없다면 이 브릿지 전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들이 알고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선발 공고가 나고 2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1차 과제 내고 그다음에 2차 면접까지 진행을 해야 이게 영재원에 다닌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천대는요. 그래서 이걸 브릿지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올해 교육청 영재원에 합격했다. 그러면 가천대를 만약 지원하고 싶으면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면접만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제출하시고 면접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재원 다니지 않는다면 1월 달에 이 브릿지 과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생들이 영재원 1년 재원한 학생 혹은 브릿지에서 통과한 학생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과정하고 중등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이 이제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2학년부터 내년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처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요, 영재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산출물을 내긴 하지만 지금 아까 브릿지 과정을 하면서도 여기서 과제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데요. 이 과제 진행을 할 때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우리 아이가 아이답게 쓴 게 아니라 정말 이 실험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군더더기 없이 객관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봐주셔야 돼요. 학교 과제 내듯이 그냥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국어적인 느낌, 그 막연한 느낌 이런 것들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고서는 보고서답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제대로 보고서 쓰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영재원, 동국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연구활동 보고서가 5장이 들어갑니다. 이거 실험 보고서면 안 되고요. 연구 보고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험 2개 이상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가 들어갑니다. 이 과정 진행하시려면 겨울방학부터 주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혹은 과학 전람회나 이런 비교과 같은 것들 좀 참여를 하시면 편안하게 준비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어쨌든 실험 보고서나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 서울교대를 지원하시면 아이의 능력으로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영재원들은 이런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영재원 자기소개서까지 제가 지금 여기 다 넣어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이제 이거 보시면서 준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료를 지금 다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서울교대 자소서 올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에서 유명한 거는 지금 이 1200자 쓰는 자소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는 가장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탐구인데 이 1200자 쓰시려면은요, 실험 보고서로는 어렵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나 발명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꾸준히 연계되는 실험을 해왔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쓰기가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자소서가 연대가 오늘 마감이고 서울대가 내일 마감이거든요. 아이들이 땀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 서울대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도 있는데요. 봉사는 그냥 평소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 기관 찾아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경험이라 생각하고 시켜주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 책 읽어야 됩니다. 여기 책이 있으니까 읽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읽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딱 등장을 하면요. 지금부터 읽고 있어요. 이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시키긴 했지만, 예, 어쨌든 평소에 좀 책도 많이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는 좀 간단한 자소서가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서울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그냥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귀한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지금 좀 빨리 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할게요. 네. 저희 시리우스에서 교육청 영재원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거는 제가 교대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분명히 아이가 잘 풀고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뭐 시중에 팔고 있는 영재원 문제의 답을 다 외워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수업할 때 어머님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답을 달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준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한테 주면서 얘기했어요. 이 답만 쓰면 떨어진다. 예. 왜냐하면 모범 답안이고 이 답은 누구나 다 쓰는 거다. 그냥 교과 과정 배우듯이 배우는 과정이다. 예. 근데, 이렇게 다 쓰면은 경쟁력이 없다. 우리는 다른 답을 써야 된다. 그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재원에서 그 정답을 썼다고 이게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다른 그 위에 더 좋은 답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과제 집착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창의성이 상대평가도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상대평가에서는 정교성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 정교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글을 길게 쓰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아이는 글을 잘 못 써요 그러는데, 못 쓰는데 간단 명확하게 쓸 거 다 쓰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길게 썼지만 거기에 내용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 안에 창의성이랑 지적 수준, 인성 이런 것들이 글 안에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답을 쓰는 연습.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여줘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 영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별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문제들을 학생별로 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드릴 거고요. 개념하고 문제 해결력을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물론 이게 짧은 시간이라 갑자기 제가 영재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한 달 만에 영재 완성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뽑아내고 그러니까 요령과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전략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답안을 작성하는 전략, 예, 면접 대비도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략을 이렇게 세워보자. 그래야 합격하지 않겠니? 제가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좀 아이들과 한 적도 있긴 합니다. 예, 그만큼 간절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술형 능력, 그 다음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했니? 네, 이해했어요. 이해 못한 거예요. 네,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교대 영전 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건 복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새로운 문제를 더 안 풀리고 풀었던 문제를 또 테스트를 보고 그걸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한 가지라도 정확히 알았으면 해서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시험 범위가 달라졌다는 거? 예, 개정이 되는 바람에 과정이 달라져서 지금 예전에 나왔던 문제지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3학년이 지금 풀어야 되는 영역, 예, 교과 단원. 그다음에 4학년이 지금 올해 교육청 친구들이 좀 힘든 부분이 이 식물의 한 살이 물체의 무게, 식물의 생활이 지금 3학년 과정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아마 추가 자료도 지금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 새로 배우는 내용. 그래서 범위가 지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중등 과정 준비하는 친구는 구과정으로 개정전 과정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등 과정 말고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 과정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요, 이제 저랑 김성희 선생님께서 같이 수업을 준비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4학년 친구들이 지금 작년에, 멋모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해서 4학년 친구들이 좀 많이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희가 4학년 교육청 영재원은 지금 2개 반을 펼쳤고, 김성희 선생님하고는 뭐,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제 같이 이런 영재원을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 시간에 맞춰서 편하신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지금 모의고사인데요. 뒤에 수업 시간표 따로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바꿔놨나 봐요. 저희 이제 오늘 지금,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김성희 선생님이고,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접니다, 저. 네, 저예요. 한, 조금 몇 년 전? 네. 네, 금방 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영재원 문제로 예, 이 물 문제, 응결하는 문제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항상 풀어야 된다는 거. 수증기가 응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구름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구름에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들을요 같은 유형을 계속 바꿔가면서 예, 반복해서 문제를 좀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풀리면 저희 친구들은 안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좀 유형별로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문제인데, 예, 물고기가 물속에 살기 좋은 점 써라 그러면은 아가미와 지느러미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물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야 다른 친구들과 다른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들만 쓰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이 물고기가 땅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러면, 개구리 문제를 가지고서 아이들은 답을 쓰거든요. 그럼 또 교과서적인 답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육지와 물의 차이점. 예. 그러면 육지로 올라왔을 때 건조한 환경, 산소가 많은 환경, 그 다음에 자외선이 많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압력이 달라지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하면서 문제를 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거죠. 처음엔 답을 이렇게 써요. 다시 써라. 조금 더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예, 이렇게 답을 쓰고 너무 뿌듯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 친구도 허락했어요. 네, 이거 설명회 때 보여드려도 되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이들의 그 서술 능력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정교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청 영재원 수업비 지금 이제 시간표별로 이렇게 4학년 중등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영재원 준비할 때 6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내용까지 같이 보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와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그 대학교가 아니라 과학고, 예, 과학고 영전 준비하신다면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고요. 학년별로 진행하시고 저희 학원에서는요, 어머니, 그 수학을 준비시키는 건 아닙니다. 과학을 하거든요. 근데 과학 영역이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이 영역을 이제 이걸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수학 문제는 안 풀리는데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저희가 확인은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자극은 주거든요. 예, 근데 수학을 가르치진 않아요. 저희에게 그런 능력까지는 예,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번에 서울대, 연세대, 뭐 서울교대 영재원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를 했는데 올해 이걸 보고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청도 이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모의고사 시간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밖에 지금 없긴 하지만 네, 아주 짧은 기간 교육청을 준비하지만 저희 모의고사는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춰보는 게 아니라 풀이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모의고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 만족도가 좀 많이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모의고사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답안 작성하고
수험 번호 같은 것들 이제 막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신경 쓰고 그런 과정하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옆에서 이렇게 좀 보고 이런 것들도 초등학생들한테는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특강에서는 단원별, 유형별, 그런 이런 탐구력, 서술력, 기출 문제까지 다 하고 모의고사까지 다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 어머님들께서 뭘 더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은 연간 도서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습하고 예습은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서술형 복습을 꼭 한번 자기가 배운 거 다시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팔고 있는 문제들, 예, 풀리고 싶으시면 풀리셔도 됩니다.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아이 앉혀놓고 그거 풀린 다음에 어머님들 채점해 주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채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가 풀고 아이가 답을 보고 공부하듯이 다시 답을 서술해 보는 거. 그래서 그 용어를 익히는 용어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 있는 답을 쓰면 붙는 답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데 그걸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것에 대한 경험 능력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능력이 이제 점점점 생기면 좋겠지만, 예, 어쨌든 학습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지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영재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예, 높이 보려면 어쨌든 한층 더 올라가서 시야를 넓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교육청 영재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어머님들께서 잘 준비를 하셔서 계속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합격 문자를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